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나팀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수트 KO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떨리고 좋다, 그치? 자, 봅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 수트의 내용을 볼 겁니다. KO. 필요한 문제만 쏙쏙 한 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들 다 푸는 강좌가 되겠고요.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요. 심화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단순 풀이가 아니라 무엇을 해주겠다? 분석을 해주겠다는 거야. 알았나? 간혹가다 이런 질문합니다. 친구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문제를 보면 답이 떠오른대. 예,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쵸? 잘못된 공부입니다. 초점을 잘못 바꿔서 그 과정을 즐겨야 돼. 그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 수학이지 앞에 있는 거 다음은 정답 이건 아니야. 알겠지? 예, 자, 제대로 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전부 다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유리방정식.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방정식의 정의가 뭐죠? 뭐라고 하는데 제대로 말해봐. 방정식이 뭡니까? 제대로 공부했어. 딱 나오잖아. 정의. What? 방정식의 정의가 뭡니까? 방정식이라는 것은 X. 보통 미지수로 X로 놉니다. X의 값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죠? 참거짓이 달라지는 등식입니다. 참거짓이 달라지는 등식이야. 참거짓이 달라지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좀 더 빠른 속도로 갑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개념 완성으로 가서 천천히 다시 한번 사전식으로 공부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등식에 두 가지 있습니다. 등식에 뭐가 있죠? 방금 배웠다. 뭐가 있습니까? 방정식이 있습니다. 다 이어지는 거야.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항등식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렇다면 항등식은 뭐죠? 뭐뭐 값에 관계없이. 뭐뭐 값에 관계없이. 됩니까? 기하로 간다면 항상 일정한 점. 이게 바로 항등식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가 보통 미지수의 값, x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있다면 얘는 x에 관한 항등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x로 뭐 해라? 묶어라. 이거 됩니다. 다 이어지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봅니다. ax는 p, 해가 뭐가 됩니까? ax = b, 해가 뭐가 됩니까? x가 뭐가 되죠? 그럼 다 틀린다고 전에 말했는데 여전히 또 틀리고 있어요. 여러분 a가 뭡니까? 문자죠. 지금 여러분이 고득점 얻기 위해서 저랑 공부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나트의 이과 수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못하는 친구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강좌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과에서 어려운 문제는 사소한 걸 놓치는 순간 답이 달라져요. 모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은 말이죠.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1등급이 결정되진 않아. 남들이 간과하고 쉽게 놓치는 그 부분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과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지금부터 신경 써야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이해됩니까? 훈련을 무엇처럼? 훈련은 뭐라고?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요.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KO가 오면서부터는 제가 좀 더 엄격해집니다. 개념처럼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문제 자체, 문제 푸는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AX는 B 했더니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그때 X가 뭐냐니까 A분의 B.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알겠어? 이건 3점짜리 풀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4점짜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X는 A분의 B라는 건 A가 무엇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해 자체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X는 A분의 B는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디테일에 신경 써. 알았나? 그렇다면 A가 0이 아닐 때가 있다면 A가 뭐일 때도 있다? 0일 때도 있다. 그렇다면 A가 0이 되면요. 또 나눠줘야 됩니다. 수학이라는 건 끊임없이 사고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수학적 사고예요. 알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 할 수 있어. 알겠나? A가 0이 됩니다. 여기서 또 나눠줘야 됩니다. 뭐일 때와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A가 0이고 B가 0일 때 바로 얘가 바로 뭡니까? 0X는 0. 이게 바로 항등식이 되는 것이에요. 됩니까? 보십시오. 0X는 0입니다.
x의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좌변이 0되고요.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을 만족시킵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항등식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해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b가 0이 아닐 때는 0x는 b가 되어서 얘는 뭐가 됩니까? 불능이라고 합니다. 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알겠나? 이미 우리는 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립니다. 왜 여러분은 오답수첩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틀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틀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야. 아시겠죠? 됩니까? 정확한 해.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알겠어? 이제는 좀 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져야 돼. 자신과 타협하면 안 돼. 그러면 고득점 얻을 수 없어. 알았나?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럼 봐. 자, 방정식 그리고 등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방정식에는 크게 유리방정식과 무리방정식이 있어요. 돼요? 됩니까? 그리고 그 유리방정식에는 유리방정식은 또요. 거기서 또 나뉘면 뭐가 있냐면 또 나뉩니다. 끊임없이 나눠가는 거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정방정식. 정방정식과 무슨 방정식이 있습니까? 분수방정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럼 봐. 조심해. 정방정식. 다른 말로 하면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거야.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거야. 다항식. 됩니까? 정방정식. 미지수를 찾는데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분수방정식은 무슨 식? 분수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2분의 x는 1이다. 얘는 뭡니까? 분수방정식인가요? 아닙니다. 얘는 뭡니까? 정방정식이에요. 알겠어? 분수방정식이라는 건, 자, 지금 개념은요, 이미 선생님과 함께 개념을 한번 다 봤다는 전제하에, 아시겠어요? 단원 통합형 강의가 됩니다. 알겠죠? 됩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문제 유형들이 뭐냐면 4점짜리 문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 문제들의 특징이 단원 통합형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어요? 단원 통합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내신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로그라는 단원을 공부하면 로그라는 걸 알고 가기 때문에 쉬운 거야. 근데 수능은 그런 시험이 아니죠.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공부를 하려면 단원을 초월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끄집어내서 마인드 매핑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돼요? 자, 그럼 봐. 2분의 x는 1. 얘는 분수방정식이 아닙니다. 알겠어? 그럼 분수방정식은 뭡니까? 분수식이라는 것은 핵심이 뭡니까?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분모에 미지수가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분모에 미지수가 있어야 돼. 됐어요? 여러분이 아는 걸 넘어서 남에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까지 길러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저 어때? 등식을 쪼갰더니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고요. 그쵸? 방정식을 쪼갰더니 무리방정식, 유리방정식이 있고요. 유리방정식을 쪼갰더니 정방정식과 분수방정식까지 쪼갰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려집니까? 그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봐. 분수방정식은 분모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고요. 유리방정식, 풀이에서 정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면 됩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수방정식에서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죠? 바로 뭡니까? 무연근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무연근. 무연근이란 뜻은 인연이 없는 근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무연근을 이미 공부를 하셨는데 첫 번째 분수방정식, 두 번째 무슨 방정식? 무리방정식이 있어요. 무연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무연근 때문에 나온 거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무연근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야. 알겠어? 돼요? 그게 핵심이야. 출제자 마인드야. 분수방정식과 무리방정식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핵심 단어는 바로 무연근입니다. 무연근. 그렇다면 무연근이라는 것은, 자 봅시다. 분수방정식의 무연근은 뭐가 됩니까? 분모가 무엇이 되게 하는 거? 0이 되게 하는 거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무연근이나 하고요. 무리방정식의 무연근은 무엇이 됩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근이 되는 것이에요. 맞아, 안 맞아? 자,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 분수방정식은 왜 무연근이 생깁니까?
무리방정식 왜 무연근이 생길까요? 라고 한다면 잘 봐. 선생님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분수방정식 단원 통합형이 됩니다. A가 B입니다. 근데 이게 분수야. 이 자체로 풀기에는 잘 안 풀려. 분수 때문에. 맞죠? 그러면 여러분, 자, 선생님이 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여기 있는 많은 여학생들은 그만하지 마. 해도 돼? 좋아요. 합시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압구정동이나 강남에 갈 겁니다. 그쵸? 수험생 할인을 할 거야. 수험표 가지고 와서. 그치? 그래서 뭘 합니까? 자, 뭔가를 하겠죠. 뭐 째고 찝고 뭐 그런 걸 하겠죠. 그럼 봐. 성형을 하고 나면 뭐가 생기죠? 부작용. 눈이 안 감기거나, 그쵸? 비가 오면 콧물에 비가 들어가거나, 그쵸? 물론 예뻐질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성형을 하면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겠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성형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예뻐지려고. 그쵸? 얘도 성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외모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어? 진짜 맹세코 알았나? 저는 마음 지상주의자예요. 가장 중요해. 외모는 처음엔 끌려. 근데 그 오래 가는가? 안 갑니다. 여러분이요, 타워팰리스에서 처음 이사 갔다.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한 달, 두 달이 되면 당연한 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 이건 진심이야. 알았나? 알겠어? 처음에 봤을 때 특히 이 무지몽매한 남자 새끼들은 이쁜 모든 게 땡이래. 한번 인생 한번 말아 먹어봐야 아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수많은 아리따운 그냥 수많은 여학생들은 마음을 성형하세요. 알겠죠? 그럼 됩니다. 알겠어? 그럼 마음을 곱게 쓰면 얼굴도 이뻐져요. 이건 검증된 건 아니고요. 잘 봐라. 그렇죠? N피야.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 이건 진심이고요. 자, 왜 여기서 이 얘기합니까? 성형수술 하겠다는 거야. 이 자체로 안 돼. 어디 가면 막 맞아. 뭐야 이거? 하고 맞아. 그래서 성형을 해. 뭐 합니까? 양변에 분모에 뭘 곱해? 양변에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최소 공배수. 리스크하면 멀티플을 고치는 게 아니고 곱했더니 분수방정식이 우리가 익숙한 모양. 뭐가 됩니까? 정방정식이 돼요. 이해됩니까? 분수방정식이 얘는 분수야. 얘는 분수인데 풀기가 어때? 별로 좋지 않아. 불편해. 그렇다면 우리가 풀기 좋은 모양으로 뭐 할 겁니까? 성형을 할 거란 얘기.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됐냐면 정방정식이 된 거야. 다항방정식이 된 거야. 지금 뭐 한 거죠? 성형을 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풉니다. 얘를 풀면 말이죠. LB가 얼마 됩니까? 0이 되면서 최소 공배수 L로 묶었더니 A-B가 0이 됩니다. 그치? 됐어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얘가 0 되는 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A가 B일 때입니다. 그쵸? 그런데 성형을 했더니 뭐가 생겼어? 부작용. L이 뭐가 되는 때도 나오겠어? 0이 될 때도 돼요. 됩니까? L이 0 될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무연근이야. 그쵸? 이 원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성형했더니 부작용이다. 그랬더니 얘를 따져줘서 얘는 제거를 시켜야 돼. 알았나? 이 L이 바로 뭐가 됩니까? L이 0 될 때, 분모가 0 될 때입니다. 그게 바로 무연근이 돼요. 아시겠죠? 같은 원리로 자 이번에는 A 이꼴 B라는 얘는 무리방정식이 됩니다. A 이꼴 B라는 무리방정식입니다. 여러분 루트를 없애주는 작업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여기서 머릿속에 명쾌하게 그려지는 게 개념이야.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강의를 듣고 무슨 얘기를 했냐? 예전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때그때 풀었는데 무엇이 그려져?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 그려집니까? 스토리가 그려지는 거야. 정의에서부터 증명이 되는 거야. 그냥 분수방정식 무연근은 분모가 0 되는 거. 그냥 무리방정식 무연근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쵸? 됩니까? 그것도 쉬운 예를 들어서. 알았나? 자 봐. 무리방정식은요. 이 식 자체가 A 꼴 B가 무리식이야. 여기서 풀 수 있으면 풀면 돼. 근데 풀기가 쉽지 않아.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이나 또는 주어진 조건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개선책을 찾아오는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게 아니고 뭘 찾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 풀기가 쉽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풀기 좋은 모양. 루트를 없애주는 작업. 양변 뭐? 제곱을 해.
그랬더니 a제곱 이꼴 b제곱 되면서 얘는 다시 얘도 뭐가 됩니까? 정방정식이 되는 거야. 루트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풀었던 바로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걸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면 됩니까? 뭐 했어? 성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으로 이항을 시키고요. 맞습니까?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얘는 정방정식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0이 됩니다. 그쵸?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였죠? a 이꼴 뭐였지? b였어. 맞습니까? 그런데 얘를 풀면 성형수술을 했더니 무엇이 생겼어?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a 이꼴 뭐가 되는 경우가 생겨? 마이너스 b. 근데 얘는 우리가 찾는 놈이 아니야. 이게 바로 뭐야? 무리방정식의 무연근이 됩니다. 오케이. 됐지? 어때? 만약에 이 강의를 개념 처음 듣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다면 이해했겠어? 못했겠어? 못했겠지. 근데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되고 있죠? 됐어요? 포기하지 마란 말이야. 된다니까. 명쾌하게 그려주고 있죠. 맞습니까? 됐어. 자, 봐라. 바로 이 얘기야. 근데 이 얘기인데 이걸 얘기를 못해. 이해를 잘 못해.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과 수업은 좋은 선생님이 필요해. 알았나?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야. 그럼 믿어도 돼. 왜? 성실하니까. 알겠어? 이해됩니까? 새벽을 깨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랑합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뭐지? 동의하는 거지?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자, 보겠습니다. 유리방정식 중에서 분수방정식입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동치가 아니라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A하고 B가 같으면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LA가 LB라고 해서 A는 B는 아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디서 배운 건지 압니까?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에 이미 이 원리가 있었어요. 알겠나? 원리가 있었어. 뭐냐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가 B다.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A 말 C는 B 말 C다. 참이야 거짓이야?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다.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입니다. 알겠어? 근데 무엇이 거짓이죠? C분의 A는 C분의 B다. 얘는 거짓이 됩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해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C가 뭐인 경우? 0인 경우. 바로 이거야. 제대로 공부해야지. 맞지? 바로 이거야. 파생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단기간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배웠던 내용이야. 근데 이게 확장된 거야. 이 말이 이 뜻이었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면 이건 된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 L이 무엇일 때? 0일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단 A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이 말은요. 엄청난 힌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 이 훈련하는 거야. 수업 자체가 다르지, 그치? 개념하고 다르잖아, 맞죠? 단 A는 0이 아니라는 것은 A로 뭐 할 수 있다? 양변을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어? 이해됐어? 알겠나? 내가 지금 KU부터는 무엇에 신경 쓰라고 했죠? 디테일. 알았나? 세심해져야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4점짜리 13개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됩니까? 자, 따라서 정반정식으로 만든 후 분모를 0으로 되게 하는 근이 바로 무슨 근이다? 무연근이라는 거야. 알겠나? 됐어요. 자, 분수방정식 뭐라고요? 미지수의 분수식을 포함해. 정방정식, 유리방정식과 유리방정식은 정분수. 다 정리됐어 안 됐어? 되고 있나요? 무리방정식. 미지수에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무리식. 조심해. 루트 2x는 1이다. 얘는 무리방정식이 아니에요. 무리방정식은 루트 안에 미지수야. 근호 안에 미지수가 있어야 돼. 알았나? 루트 있다고 무리방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죠? 됐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동치변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동치변형이라고 하는데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랬더니 잘 봐. 양변의 gx를 곱할 건데 양변의 gx를 곱하면 fx 곱하기
gx가 0이 되겠죠. 하지만 절대로 수학에서 절대로 분모는 무엇이 될 수 없습니까?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나? 제 말 이해됩니까? 됐어요. 요거 끝이야. 됐죠? 자, 특수한권의 분수방정식 유형에는 결합형. 결합형이라는 건 뭐하죠? 묶어주는 겁니다. 개념 완성해서 다 해드렸고요. 얘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분리형. 잊지 마. 무슨 차와? 저차와. 알겠나? 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겠나? 얘는 미분에서도 나오고 적분에서 나옵니다. 분수식이 나오면 분자의 무엇은 분자의 차수를 분모의 차수보다 분명히 뭐해라? 낮춰라. 이걸 저차라고 할 것이다. 선생님이 쓰는 용어 중에 저차는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분수식에서 저차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행렬이나, 그쵸? 켈리 해밀턴 쓸 때 저차하죠. 그쵸? 2차를 1차, 3차를 2차, 그리고 결국 1차로 낮추는 것. 그것도 저차라고 합니다. 알겠나?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분자의 차수는 분모의 차수보다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학은 말이죠.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가 풀리는 순간 그다음부터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해보지 않았어? 전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해설 강의나 강의에서 자 여러분 이걸 요렇게 하면 하는 순간 아 하면서 풀지. 이게 수학의 매력입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발화를 딱 시키는 순간 그다음부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정답까지 쭉 찾아갑니다. 맞죠? 이걸 혼자 힘으로 해내는 게 여러분이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야. 대부분의 친구들이요. KU까지 가고 나면 해설 강의를 듣는 수가 1번부터 30번까지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 1등급이잖아. 그리고 나서 와서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선생님 지금 연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워 죽겠어요. 아 이거 진짜 이 생각 왜 안 나죠? 그럼 욕먹고 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생각할 줄 알면 1등급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설 강의를 듣지 않고 먼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에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알겠어? 선생님 파이널 강의는요. 머리 아픈 문제, 4점짜리 더럽게 어려운 문제를 해요. 그래서 꿈을 이룬 애들은 반드시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출에서 끝나면 안 돼. 미리 말하는 거 알았어?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뭐가 돼? 꼭 장사치 같잖아. 나 그거 너무 싫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 이과는 반드시, 문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과는 반드시 틀림없이 파이널을 봐야 돼. 그래 꿈을 이룰 수 있어. 알았나? 돼야 됩니까? 됐어요. 자, 저차가 뭔지 알겠죠? 됩니까? 분자의 차수는 분모의 차수보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치환. 쿠쿠쿠쿠 기억났나? 기억 안 난다면 동료가 아닙니다. 쿠쿠쿠쿠. 뭡니까? 지하철 2호선. 복잡하면 뭐? 치환. 복잡하면 뭐? 치환. 알겠어? 대한민국에서 치환을 제일 잘하는 가수 누구? 이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 이거 뭐지? 누구야? 치환을 제일 잘하는 가수 누구? 잘 모르지? 개념 강좌 안 들었지? 묻잖아. 맞지? 자, 대한민국에서 치환을 제일 잘하는 가수 누굽니까? 김현정. 알았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다 뭐해라? 돌려놔. 이게 핵심이 됩니다. 치환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반드시 돌려놔야 됩니다. 치환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식이 복잡해. 선생님 저는 치환 않고 풀래요. 푸세요. 그건 네가 망하겠다는데 붙잡지 않아요. 알겠나? 복잡하면 치환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식이 뭐 될 때 반복될 때 치환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기본 틀이라고. 알겠나? 됐습니까? 치환은 언제 합니까? 치환은 여기서만 나옵니까?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곳곳에서 튀쳐나온 게 치환이야. 알았어? 그래서 수학은 단기간에 되지가 않는 거야. 하지만 원리를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알았나? 복잡하면 뭐? 치환. 그리고 같은 꼴이 반복되면 뭐? 치환. 알겠나? 됐어요. 자, 분수방정식, 무연근이 생기는 이유를 했고요. 자, 여기 바로 그 이유야. 자, 이제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제? 됐습니다. 자, 이제 무리방정식. 너무 빠르나? 이해되지, 그제? 무리방정식. 이미 공부했어, 안 했어? 했죠. 자, 무리식이 있어. 말이 어려워. 루트. 한마디로 어디 안에? 근호 안에 뭐가 있어? 루트가 있는 식이 바로 무리방정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무리방정식 풀이. 이 말이 정말 싫은데 적당히 이해하고. 근데 이 말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쵸? 선생님이 개념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항을 2항에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야.
뭡니까? 루트를 뭐해 가는 것? 없애주는 것. 루트를 뭐해 가는 것? 없애주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루트를 없애주는 방법이 뭐죠? 양변 뭐? 제곱. 됐어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리방정식의 무엇이 된다? 무연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됐을 거야. 됐어. 그래서 자 봅니다. 루트 양변 뭐에서 제곱했더니 됐죠. 그쵸? 하지만 잊지 마. 루트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돼야 돼. 알았나? 이해돼요? 루트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양수. 우리가 무리방정식 풀 때 약수기 뭐냐면 실근입니다. 알겠나? 이해됐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해한 후에 루트가 한 개 있을 때는 종족 분리의 법칙이고요. 알겠나? 루트를 놓고 나머지 놓으면 양변 제곱하면 정방정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루트가 여러 개 있는 꼴은 말이죠.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야 의미 없어요. 결국 목적은 뭐죠? 루트를 두 개를 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또다시 루트가 나오죠. 그렇죠? 목적은 뭐죠? 루트를 없애주는 작업. 그리고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2차 곡선에서 증명할 때였어. 기억나 안 나? 2차 곡선 증명 기억나요 안 나요? 그쵸? 이어진다니까. 2차 곡선 증명을 할 때 무리방정식을 이용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알겠어? 이해돼요?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치환. 그리고 루트는 반드시 얼마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바로 무연근은 루트안이 음수일 때 생기는 거야. 알아나? 되죠? 그래서 무연근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리방정식에서 무연근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 제곱을 했더니 뭐가 생깁니까? 부가 반대가 될 때. 알아나? 됐죠? 됐어요. 자, 그래서 무연근. 분수방정식의 무연근은 부모가 뭐 되게 하는 것? 0 되게 하는 것. 무리방정식의 무연근은 뭐?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근.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나? 예전에 수투 파트 1 할 때는 6호 공부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 지금은 어때요? 훨씬 쉬워졌죠?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 봐라. 수학은 크게 나눠서 뭐 아니면 뭐죠? 크게 나누면 대수냐, 기하냐. 그럼 잘 봐. 여러분들이 이 둘이 서로 상호 반목되는 걸로 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상호 뭐합니까? 보완적인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한 틀 하나를 알려준다면 문제를 봤을 때 말이 열나 마나. 말이 열나 말라? 말이 열나 마나. 그러면은 얘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쉬워져요. 알겠어? 이해됩니까? 이게 출제자의 마인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림이 요란해. 그래프가 요란해. 그럼 얘는 뭐로 표현해야 돼? 식으로 표현해야 돼.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알겠어? 어려운 문제를 보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리방정식에서 여러분 봅니다. 잘 들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연근이 생기는 이유를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냐면 루트 x 마이너스 1과 maybe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이런 문제였어. 저는 얘를 외우지 않아요. 언제고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를 제곱하잖아. 자, 보겠습니다. 분수 방정식에서 무연근이 생기는 이유를 기하, 그림으로 보여줄게. 알았나? 지금 얘는 뭡니까? 루트 x 마이너스 1이죠. 이 식은 사실은 두 식을 연립한 겁니다. y는 누구하고? 루트 x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연립한 거야. 기하와 대수는 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 얘는 자 보세요. y는 루트 x를 x축으로 얼마만큼? y는 루트 x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무슨 이동? 평행이동. 만약에 이 개념을 이해 못한다면 여러분 고등수학 상하에 있는 무리함수를 공부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루트 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하다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얘가 시점이 1,0이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얼마이고?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얼마인? 3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요. 분명히 여기서는 교점이 몇 개가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말이죠. 얘를 등식의 양변을 제곱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루트가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x-1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는데 이때는 말입니다. 제곱을 해버렸더니 무슨 일이 생기겠어? 뭐가 생기겠습니까? 얘를 그는 이항했던 x제곱 마이너스 몇 x? 7x 플러스 10이 됩니다. 이랬죠? 돼요? 했더니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2는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니 몇 개 나옵니까? 대수로 풀 때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문제가 생겼죠? 돼요? 왜? 자 봅시다. 5를 넣었어. 등식 성립했죠? 이해됩니까? 근데 2를 넣었더니 등식 성립해 안 해. 5를 넣었더니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5를 넣었더니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곱을 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정말 이해돼요? 제곱을 했더니 얘가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포물선 배웠잖아. 이해되시죠? 제곱을 해버리는 순간 원래 없던 부분이 생기면서 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근데 얘는 무슨 근입니까? 원래 없던 거 무연근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뭡니까? 무엇으로 접근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프. 알겠나? 지금 선생님 말 이해돼요? 잊지 마. 세 글자 빠정작. 뭐라고? 빠정작. 빠르고 정확한 작도야. 알겠나?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대수식으로 풀 수 있지만 문제가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최근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요. 분수방정식. 문제 보면 반드시 그래프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알겠나? 그리고 큰 핵심은 뭐냐면 분수방부등식. 분명히 무엇과 관련 있어? 무연근. 알았나? 무연근이 안 들어가고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야. 알았나?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크게 시간이면 그림이야. 어렵게 표현하면 대수 아니면 기하입니다. 그 둘은 남이 아니고 그 둘을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프로 접근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 잊지 마. 교점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방정식 근이. 알았나? 오늘 문제를 풀 텐데요. 바로 이게 핵심이 됩니다. 교점의 개수. 그래프로 이어진다고. 알았나? 대수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 출제되는 문제는 그래프와 연관돼서 무연근을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나? 됐죠? 됐어요. 자, 무리방정식 양변보 제곱. 결국 본질은 뭡니까? 루트를 없애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루트 x 플러스 하는 x 마이너스 2의 근을 구하시오. 알겠어? 대수로 푼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됐어요? 우리 확인해 봅시다. y는 루트 x 플러스 4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y는 루트 x 플러스 4라는 건 뭐가 됩니까? 루트 x를 x축으로 얼마만큼? 적어도 이 정도 알겠지, 그치? 출발점이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y절편은 2가 되겠다. 됐습니까? y는 x 마이너스 2입니다. 기울기가 얼마인 놈을 y는 x 마이너스 2라는 건 기울기가 얼마인 놈을 1인 놈. y축으로 얼마만큼? 훌륭합니다. 그럼 실근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죠? 두 식을 연립해서 근이 한 개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양변모 제곱. 그랬더니 x 플러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석. 됐죠?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풀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얼마가 되면서 0이 되면서 x로 묶었더니 벌써 느낌이 있어 없어? 없군요. 근이 뭐야? x는 0 또는 x는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지. 그래프로 봤더니 x는 0이 근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x는 0이 생겼을까요? 이 그래프를 제곱했더니 여기서 만난 거야. 무연근. 이거 잘 보라고. 알겠나? 이해되죠? 이게 무연근. 제곱했더니 안 보이던 부분이 생겨서 0에서 만납니다. 근데 얘는 무슨 근? 무연근. 알겠어? 이제 KO 개념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그래프를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기백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나. 그러니까 그림을 두려우면 돼? 안 돼? 안 돼. 그려봐. 틀려도 좋아. 틀려도 좋으니까 그려봐.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는 5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또 예제 풀어줍니다. 자,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로 갑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항시켜. 적당히 이항하라는 건 루트가 하나 있잖아. x-3은 루트 뭐가 됩니까?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맞아. 자,
여러분 그래프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얘는 뭐가 됩니까? 하나는 y는 x-3이 될 것이고요. 맞습니까? 얘는 y는 조심하세요. 루트 2의 x 플러스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y는 x-3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이고 y절편이 -3입니다. 그쵸? 물론 이거 그냥 풀면 양변 제곱하면 된다니까. 무엇에 신경 쓰라고 했지? 디테일.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요. y는 루트 2x를 돼요?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되냐면 x는 -1이 출발점이 돼서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이해됐죠? 됩니까? 돼요? 0일 때 얼마 됩니까? 이 점은 0,루트2가 돼. 지금부터 연습해. 됐어? 자, y는 x-3이라는 건 이렇게 됩니다. 연습해. 뭘 찾으면 돼? 교점. 근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1개 나와야 돼. 알겠어? 무형근이 왜 생기는지 대수가 아닌 기하로 여러분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변버 제곱.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는 녀석이 2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됐어요? 자, 이항시켰더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무엇이 됩니까? 7이 0 되면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은 0 됩니다. 자, 보입니까? 무엇이 무형근 같아? 1이 무형근이겠죠? 돼요? 왜? 1 넣었더니 좌변 뭐가 나옵니까? 음수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보이기 시작하지? 됐어요? 따라서 x는 얼마 됩니까? 7이 됩니다. 할만하시죠? 됐습니다. 자, 얘가 문제인데 요건 잘 보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무엇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수가 아닌 기하로 접근하는 거야. 알았나? 자, 봅시다. y는 루트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둘 사이를 연립하면 저식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 y는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말이죠. y는 루트 x, x축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무슨 이동? 평행이동. 무리함수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y는 루트 x와 y는 x제곱은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입니다. 알겠어? 아니 선생님 말이 안 되는데요. 왜 말이 안 돼? 선생님 y는 x제곱은 무엇이 아닙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얘를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무엇을 제한시키면 돼? 정의요. 알았나? 그래서 자 봐. 이렇게 이어진다니까. 반전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KO 개념에서는요. 반전이 많이 일어나. 부분 알고 있던 그 개념들이 통합이 되면서 단원 통합형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고. 아시겠어요? 자, 분명히 얘는 역함수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왜? 무엇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x를 무엇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지정하면 잘 봐. 외우는 거 아니야? 원래 있던 y는 x제곱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분만 제한해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까? 1대1 된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되셨죠? 역함수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1대1 대응이죠. 그쵸?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또 뭡니까? x, y를 뭐 해주면 돼? 바꿔주면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x는 뭐가 됩니까? y제곱. 원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어야 되지만 마이너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y는 루트 x. 알겠어? 그래서 y는 x제곱의 역함수가 바로 y는 루트 x가 되는 것이고요. 잘 보라고. 이게 바로 무리 함수가 되는 거야. 이 둘 사이 교점은 0,0과 얼마가 되겠어? 1,1이 됩니다. 이해됐니? 다 이어진다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얘들 둘이 연립하는 게 아니라 y는 누가 하고 x하고 연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잡혀 안 잡혀? 잡히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알겠나? 됐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얘를 이렇게 역함수하면 얘는 2차 함수. 걔 가다 보니까 증가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에서 k가 바로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 문자가 문제가 되는데 이걸 뭐 해주면 돼? 정해주면 돼. 알았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곱을 해서 판별식으로 풀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바로 무연근 때문에 얘를 제곱하니까 바로 없던 이 부분이 생기면서 판별식 t가 양수라는 거. 얘도 두 개에서 만난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그리라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셔요? 얘를 제곱하는 순간 얘가 되면서 얘는 판별식으로 풀면 얘도 두 개의 실근으로 읽어버려요. 알겠어? 그럼 써먹을 수 있는 때는 판별식이 뭐일 때? 0일 때, 접할 때만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루트 x 플러스 1을 y는 x 플러스 k로 연립하잖아. 얘는 식이 아니라 뭐로 가야 돼? 그림으로 가세요. 알겠지?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몇 점에서? 두 점. 그럼 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겠어?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되시죠? 이렇게 된다. 됩니까? 두 실근을 갖는다면 이 그래프의 출발점, 즉 y 이꼴 x 플러스 k가 어디를 지날 때?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두 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조심해. 이때는 틀림없이 몇 점 지납니까? 두 점 지나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k라는 것이 이렇게 할 때를 우리가 뭐 할 때라고 합니까? 접할 때고. 잊지 마. k가 뭐냐면 y는 x 플러스 k에서 k가 바로 뭐가 됩니까? y 절편이 되는 거. 무슨 값이 되는 겁니까? 이건 y 값이 돼. 이게 k 값이, 이게 k 값. 제발 명심해. y 절편이 바로 무슨 값? k 값이야. 알겠나? 그러니까 봐. 자,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니다. y는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말이죠.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리고 봐요. 여러분 잘 봐야 돼. 접했을 때는 정확히 해. 두 실근이야, 한 실근이야? 두 실근입니다. 알겠어? 조심해야 돼. 두 실근이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일 때야. 왜냐면 이 참수 당연히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돼. 알았나? 뭔 말이 들어가야 돼? 서로 다른 이 말 때문에 여러분이 틀린다니까. 디테일에 신경 쓰니까 짜식들이 그새 서로 다른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중근도 몇 실근이야? 두 실근이야. 정확히 알았나? 중근도 몇 실근이야? 두 실근이야. 2차 함수는 실근이 됐든 허근이 됐든 반드시 몇 개야? 두 개야. 두 실근이야.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별식이 달라진다는 거. 됐어요? 그럼 봐. 얘는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접했죠. 맞습니까? 다른 말로 무슨 근이야? 중근이 돼요. 중근이라는 것은 얘는 접했다. 접하면 판별식 뭐가 됩니까? 0. 돼요? 접했다. 중근. 천만이 배웠죠. 자, 그럼 봐라. 이때만 대수를 쓰는 거야. 이때만. 접했을 때만. 알았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 뭐? 제곱. 돼요?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봐라.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k-1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이 무엇이 되면서 0이 되면서. 됐습니까? 자, 판별식. 판별식 얼마 쓰면 됩니까? d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b의 제곱, 2k-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0 될 때. 이때가 바로 중근이 됩니다. 무슨 근? 중근. 중근도 두 실근. 잊지 말아나.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가 0이 되면서 서거하시고요. 4k가 얼마 됩니까? 5가 되겠죠. 돼요? 따라서 k는 이때는 얼마 됩니까? 4분의 5가 돼. k가 얼마 된다고? 4분의 5. 조심해. 이때가 4분의 5. 이게 진짜 그래프가 꼼시럽습니다. 좀 꼼시럽다는 표현이 맞을 거야. 좀 싫어. 그래 보면 이때가 얼마? 1. 돼요? 문제에서 뭐야? 서로 다른이 들어갔지. 맞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그치? 자, 제발 명심해. K가 바로 무슨 절편? Y절편이야. 그럼 K가 이 사이가 돼. 이 사이. 조심해. K는
1과 얼마 사이야? 4분의 5 사이지. 그리고 머리 있어 없어? 있지. 그럼 K가 1보다는 조심해. 그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4분의 5에는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게 답이야. 이해됐죠? 됐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됐습니다. 자, 고차부등식.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어떤 친구가 이 강의를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하면 끝납니까? 바느질만 할 줄 알면 고차부등식 끝납니다. 아시겠죠? 고차부등식, 분수부등식, 바느질로 끝냅니다. 바느질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요?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해봤죠, 그쵸? 막 꼬매라고 그래. 잘못 꼬매서 맞았어요.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프의 개형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자, 봐. 부등식은요, 잘 들어. 방정식은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돼. 끝이야, 그치? 부등식은 핵심 뭐냐면 이항입니다. 이항. 뭐라고? 이항. 모두 다 한쪽으로 모르세요.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해결하면 돼. 다시 한번. 방정식은 뭐야? 방정식 뭐야? 그냥 정방정식으로만 만들면 돼. 목표가 알아나. 부등식은 뭐야? 전부 다 이항이에요. 우변에 누구만 남겨? 0만 남기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럼 봐. 결국 얘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 정부등식.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부등식의 형태로 만들 건데요. 여러분이 푸는 거는 총 몇 차까지 나온다? 4차까지 나온다. 4차. 5차 이상은 못 풀어. 일반적인 해가 없어요. 그걸 증명해. 알았나?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할 때 4차까지 있는 거야. 그럼 봐. y는 ax 플러스 b가 있고요. y는 뭐가 있습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고요. 돼야 됩니까?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d가 있고요. 됩니까? y는 ax 대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중요한 조건 들어갑니다. 얘 몇 차 함수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실컷 말했지. 얘 몇 차 함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왜? 누구 때문에? 디테일에 신경 쓰라니까. 알았나? 실컷 점심 처먹고 했더니 이제 슬슬 나 자빠져 자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나른하죠, 그쵸? 정찰이 알았나? 막말 나갑니다. 선생님 모욕감을 줄 거야, 모욕감. 잘 봐. A가 무엇이 아니야 돼. 디테일, 새끼야, 디테일. 영어 써서 그래? 세심해지라고. A가 무엇이야? 이게 들어가야 얘가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A가 양수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뭐가 되죠? 뭐가 되겠어? 상향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프 개형이야.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하향이 된다 했어. 맞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건 어디서도 또 나오죠? 미분에서 나오죠. 그래프의 개형에서. 그쵸? 극값까지도 이어지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 고차 부등식은 뭐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니들이 얼마나 빠간지 지금, 잠깐만. 좋은 말 써야 되는데. 부등식의 정의가 뭘까? 부등식의 정의가 뭐냐니까?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3, 그리고 심지어 재수, 심지어 삼수 이렇게 했는데 부등식이 뭔지 몰라. 부등식이 뭐야? 등식의 정의가 뭐였지? 이런 등식들 참. 등식의 정의는 뭐야? 그래, 그럼 부등식은? 그래,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정의는 부등식이라는 건 얘가 부등호야. 알았나? 이모티콘 내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있는 식이 부등식이야. 이해돼요? 그럼 고차 부등식은? 차수가 높은 부등식? 3차 이상의 부등식 고차 부등식이란다. 알았나? 자, 그럼 봐. 그럼 봐. 여러분, 자, 그럼 부등식에도 크게 몇 개가 있겠어? 부등식 크게 몇 개 있겠어? 자, 생각해봐. 등식 크게 몇 개 있었지? 2개. 뭐고 뭐? 아니, 오늘 했잖아. 방정식과 항등식 있었지. 그럼 부등식도 크게 몇 개 있겠어? 2개. 뭐?
뭐? 부등식 있지. 그럼 이년아. 뭐 있어, 부등식. 그렇지, 절대 부등식. 또 하나. 그걸 모르지, 그치? 아니, 이 대응관계 재밌지 않아요?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었지. 부등식도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무엇과? 조건 부등식이야. 등식의 방정식이 조건 부등식이 되고요. 등식의 항등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야. 이 대응관계가 성립해. 이해되니?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증명해 볼게요. 그럼 조건 부등식은 뭐겠어? 뭐? 맞아, 그거야. 자신있게. 무엇에 따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뭐해지는? 참거짓이 달라지는 부등식이지. 이해되니? 그럼 절대 부등식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기억나지, 이제? 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니? 지금도 고민하는 친구 있어요. 왜 판별식이 0이면 모든 실수가 해내? 근본적 이해가 없으니까. 맞나? 절대 부등식. 미지수의 값에 무엇 없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게 바로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야. 어때? 좀 잡힙니까? 돼요? 여러분, 고차식이라는 것은 고차식은 3차 이상의 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고차 부등식이라는 거 몇 차? 3차 이상의 부등식이 되겠지. 어디 좀 뭔가 흐렸던 게 좀 이렇게 잡히지 않아요? 안 잡혀요? 봐. 그래서 부등식의 핵심 이거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라. 모든 부등식의 핵심은 뭐라고? 고차 부등식 해법 뭐야? 2항. 알겠어? 그리고 뭐야? 바느질만 하면 줄 알면 돼요. 끝난다고 시키야. 알겠어? 바느질이 뭔지 모르지? 자, 봅니다. 예를 들어줄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얼마나, 여기서 보세요. 이게 몇 차 부등식이야? 3차 부등식이지, 그치? 제가 지금 수투 파톤 하는데 지금 대수로 풉니까? 기하로 풉니까? 기하로 접근하려고 하지, 그치? 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니? 잘 봐. 그래프로 갑니다. 얘가 y 이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입니다. 보통 식이라면 얘를 인수분해 안 된 상태로 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이름 뭡니까? y는 0입니다. 여러분, y는 0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죠? x축. y는 0의 의미는 x축이야. 잘 봐. x축이야. 그리고 봐봐. 이게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최고창이 뭐야? 양수지. 여러분, 부등식은 말이죠. 최고창을 무조건 뭐로 만들 수 있어? 최고창을 양수로 만들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최고창을 양수로 만들 수 있어. 됩니까? 그리고 말이죠. 얘를 절편으로 구하면 됩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얼마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 얼마? 2. 그 다음 얼마? 3. 돼요? 자, 지금 이 강의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2차 부등식은 껌이 될 거야. 알았어? 자, 생각해봐. 최고창이 뭐죠? 근데 그래프가 3차식이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겠지. 근데 있냐 없냐?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안 되겠지. 분명히 어디야? 바느질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이 천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 천을 몇 번, 바느질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돼? 있어? 없어? 그래프가 이 점을 통과해야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안 되지. 분명히 이 그래프가 이 점을 통과하려면 3차식의 그래프의 개형상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게 바느질이야. 돼? 그래서 최고창이 양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석봉아. 자, 들어갔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나와야 되겠지. 다시 또 끝. 그럼 봐. 의미하는 건 뭐냐? 무슨 축이? 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죠? X축이. 누구보다? 그래프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크다라는 건 다른 말로 그래프에서는 높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생각해봐. 뇌가 있다면 X축이 이 그래프보다 높은 범위는 X가 얼마 이전이 됩니까? 마이너스 1 이전이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 얘들아 별 얘기 아니잖아. 그치? 이 그래프하고 이 천하고 높이야. 천. 맞나? 얘가 이 그래프보다 높은 데는 여기 봐봐. 얘는
누가 높아? 여기잖아. 이 부분이지. 그치? 그럼 얘를 표현해봐. x가 얼마 이전? 마이너스 1 이전. 맞죠? 그 다음에 x가 얼마고 어디 사이? 2하고 3 사이. 이게 끝이야. 고차부등식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고민하는 게 있어. 바로 언제? 중근. 근데 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자, 봐. 4차 분식 한번 풀어줄까요? 4차 분식 풀어줄까요? 똑같습니다. 봐. x 플러스 1 제곱. 에이, 제곱 내서 한번 연맥해봐야지. 세제곱. 세제곱? 하지 마. 알았어. 됐어. 풀어봐. 막 고민합니다. 아마 예전에 지금 선생님 강의를 오늘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어떤 센세이한테 들었든지 이해되지, 그치? 여기서부터 좀 달라. 제곱되는 순간 뭐냐면 마이너스 1 넣어도 성립하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알았어? 혼돈이 됐어요. 혼돈이 온다는 얘기예요.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간단해. 그냥 마이너스 1이 중근이지. 이렇게 해. 그냥 구멍 뚫어. 아니 선생님 같은데요. 떨어졌다고 봐. 알겠지? 떨어졌다고 보라고. 아니 같은데요. 떨어졌다고 보라고. 아니 선생님 가짜. 새끼가 떨어졌다고 보라고 그냥. 알겠나? 그럼 또 어디요? 얘가 마이너스 3가 얼마입니까? 2가 되겠지? 이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지? 그래프의 기형 봤어 안 봤어? 됐죠?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미노. 되죠? 그죠? 자 봐. 4차 함수인데 최고창을 양수로 만들었잖아. 그럼 봐봐. 내 있어 없어? 있지? 아니 너 버릇아 시기야. 선생님 아이 좀 떨어졌다고 보라고 그냥. 그렇게 놓자고. 나중에 해결해준다고. 아니 선생님 아니라니까. 일단 놓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엄청 쉬워져. 알았나? 얘가 4차 함수 W자가 얘를 통과하려면 내가 바느질 오른쪽부터 갑니다. 아, 선생님, 이거 그만하자. 재미없다. 그쵸? 됐지? 이렇게 해. 좀 제발. 알았나? 그럼 봐. 문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는 뭐야? 누가 높아야 돼? 누가 높아야 돼? 그래프가 무엇보다, X축보다 높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내 있어 없어? 있죠? 잘 봐. 이제 논리적으로 제곱 때문에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왜?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제곱만 세제곱일 때는 어떻고 네제곱 이게 뭔지 모르겠다. 바느질로 끝내버려요. 얘를 풀었더니 고차분식이 아니라 분수부등식도 풀립니다. 알겠나? 자, 봐, 생각해봐. 그냥 써! 누가? 그래프가 어디보다? X축보다 높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 구간은 X는 얼마 이전? 마이너스 3 이전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X는, 자, 봐. 여기서 문제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지?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입니다. 맞죠? 그럼 X는 얼마 이상이 되겠어? 2 이상 되겠지? 그럼 봐. 생각해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X는 뭐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얘기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뭐 중근 몇 개짜리 해줄까 이번에? 한 7차 분식 한번 풀어줄까요? 7차? 그래, 좋아. 7차 분식. x 플러스 3의 세제곱 x 마이너스 2의 4제곱 7차죠. 그쵸? 어디 0보다 크가 작을까? 물으면 대답하면 돼. 좋아. 0보다 작아. 이거 풀으래. 예전에 여러분이 못 났을 때는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자, 바느질합니다. 고민하지 마. 마이너스 3 빵꾸 몇 번 내야 되겠어? 3번 내면 돼. 아니 사실 같은 이 새끼 이제 재미없다고 했다잉. 2는 빵꾸 몇 번 내? 3번. 맞지? 아, 그냥 떨어졌다고 봐. 미세하게 그냥. 그리고 최고창이 무슨 수입니까? 양수지? 선생님 저 몰라요. 바느질. 양수는 오른쪽 2부터 오면 돼. 무조건. 들어갔어. 나왔어. 들어갔어. 나왔어. 들어갔어. 나왔어. 끝. 됐죠? 이해됩니까? 근데 자, 누가 높아야 돼? X축이 높아야 되겠지? 그럼 봐, 생각해봐. X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 맞지? 또 어디 있어?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맞아? 또 X가 어디야, 어디? 2하고 2지. 이거 2번 나왔네. 끝났어. 이게 답이야. 야,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수 있냐, 없냐? 얘 안 되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 있냐 없냐? 답 뭐야? 이거야. 끝이요. 이게 얘 교이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되지, 그치? 쉬워, 안 쉬워? 이해된다고. 바느질만 끼워. 끝, 됐어요. 알겠나? 이렇게 풀면 돼. 그래프의 개형과 바느질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야. 돼요? 됐죠.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건 가끔가다 애들이 막 허근 찾습니다. 허수는 부등식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실수범위야. 무슨 범위? 실수범위. 아니, 왜 그러겠어? 실수는 뭐죠? 실수의 정의가 뭐죠?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입니다. 맞습니까? 허수는 뭐죠?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허수는 무엇이 없죠? 대소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소관계가 없어. 즉, 대소관계가 없다는 건 봐. I하고 EI하고 누가 더 커? 몰라. 이거는 모른다는 게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정의되지 않은 거야. 알았나? 근데 막 우깁니다. 음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생각이, 이거 아니라고. 알았나? 허수는 대소관계 있어 없어? 알겠나?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fx, 그게 바로 함수값인데요. 함수값이 0보다 높다라는 것은 x축 윗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았나? 그래프가 좀 친해졌죠? 네, 됐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잘 봐. 이모티콘. 여기 등호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끝. 됐나? 이거 풀어봐. 간단하지, 그치? 간단하다. 됐어요. 자, 그래프의 개형과 바느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고요. 근이 몇 개라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다. 알았나? 됐어요. 자, 이제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됐어. 자, 얘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갈까요? 좋습니다. 풀어봅시다. 자, 얘 한번 풀어볼게요. 고차 부등식이지? 부등식이지? 떠올려 두 글자 뭐? 이항. 좋습니다. 좌변으로 전부 다 뭐 한다? 이항을 합니다. 마이너스 11x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18이 0보다 작습니다. 고등수학 상하가 밑받침이 안 되면 여기는 문제는 풀 수가 없는데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조립제법이. 알았나? 무슨 제법? 조립제법. 할 수 있어 없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9 얼마? 18. 됐어요. 자, 여기다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됐습니까? 1 넣는 순간 돼, 안 돼? 안 돼. 왜 그렇죠? 양수와 음수의 합이 얼마가 안 됩니까? 0이 안 돼. 그치? 그럼 조립제법 푸는 방법 알려줄게. 플러스 마이너스 4까지 하면 돼. 알겠어? 이거 뭐 얻느냐? 무슨 이걸로 나눠. 못 찾는다, 잘. 알겠나? 2차식 나올 때까지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4까지 넣어보면 돼. 인내가 필요할 뿐이야. 알았나? 얼마쯤 넣어볼까요? 한 3쯤 넣어볼까요? 넣어봐. 그냥 3 넣어, 이 새끼야. 넣어. 3 넣어. 날도 더우고 그러니까 3 넣어야지. 신기하다. 그치? 됐어. 됐네? 또 얼마 넣어볼까? 1? 1은 안 된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1? 그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번 넣어보자. 마치 짠 것처럼, 그쵸? 신기하다. 그치?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기분이 좋죠. 알고 있었죠. 그쵸? 된다. 여러분, 조립제법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쓰는 이 조립제법도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나머지 정리해서 나온 거다. 알겠어요? 계수분리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얘를 인수분해했잖아. 4차식을 인수분해했지. 2차는 이걸 할 필요 없지. 자, 봐라. 이게 바로 근이야. 얘가 뭐라고? 근. 3과 마이너스 1이 뭐라고? 근. 그 말은 뭐냐면 3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x-3이 됩니다. 그래야 x에 3을 넣으면 0이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뭐가 됩니까? 1 돼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6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말이죠. x-3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x-2가 0보다 작게 되는 것이고요. 알았나? 이 문제를 풀어준 이유는 조립제법. 걱정하지 말고 해. 플러스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넣으면은 10중 8구 걸려. 알았나? 근데 한두 개 하고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느질 할 겁니다. 뭘 구해? x절편.
0 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얼마? 2. 그 다음 얼마? 3. 끝났어. 최고차항 양수입니다. 맞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바느질. 바느질. 끝. 해석해봐. 누가 높아야 됩니까? X축이 높은 부분. 맞습니까? 이제 풀리지, 그치? X는 얼마고 얼마 사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또는 AND가 아니다. 또는 X는 얼마? 2하고 얼마 사이? 3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됐어요. 됐어요. 자, 주근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곱인 거. 해결됐어, 안 됐어? 됐죠? 복잡하게 표현됐지만 고민하지 말고 그래프로 접근하면 된다. 알았나? 모든 책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했어요. 됐죠? 자, 분수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자, 개념 지금 이해되는 거 맞지? 참, 한 문제 때문에 이거 해야 되니까 짜증나지, 그치? 하지 마, 그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지, 그쵸? 자, 분수부등식이야. 자, 분수부등식의 정의가 뭐가 되겠어? 생각해봐. 나가니? 아니, 분수부등식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지,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 되잖아. 익스펜션이 돼야지. 그쵸? 그러면 얘는 부등식과 분수 방정식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겠지.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일단 2항. 그 다음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잘 들어. 여러분 부등식을 방정식보다 먼저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죠? 대부분 말입니다. 더하기 배우고 빼기 배우고 연산이. 연산은 뭡니까? 약속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맞죠? 그 다음 방정식 다음에 부등식이야. 맞죠? 물론 뭘 먼저 배운 데가 있어. 곱하기를 먼저 배운 단원이 있어요. 뭘 것 같아? 기억도 안 나지? 중3 때 루트. 중3 때는 루트의 덧셈보다 루트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다. 이걸 먼저 배웠다고. 그리고 나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배운 거야. 그럼 막 이제 여기서 장난 많이 칩니다. 얼마냐가 뭐냐. 생각하면서 루트 5라고 했지. 여러분 지금은 웃죠. 그때는 여러분 심각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도 안 나지? 중3 때 얘 배웠어. 이해돼? 왜? 얘가 더 어렵잖아, 얘보다. 약속이 틀어지기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얘 무슨 취급하면 돼? 문자 취급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르치면 돼. 이게 중3 때 했다고. 지금이야 웃지. 루트 2 더하기 루트 3 하면 루트 5라면 웃지. 그때 니들 이렇게 계산했어, 처음에. 알겠어? 예, 됐어요? 마찬가지야. 자, 봐. 그런데 부등식은요, 항상 방정식 다음입니다. 왜 그럴까? 더 어려우니까. 방정식을 할 줄 알아야 부등식을 할 수 있다니까? 바로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등식이 방정식보다 어려운 이유가 있어. 왜? 왜? 방금 말했지. 방정식에서 어려운 문제. 자, 네가 말이지. 제발 봐봐. 이 KO에서는 출제자가 되는 거야. 방정식 출제할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A가 B라고 할 때 C분의 A는 C분의 B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했지. 왜? C가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 됐지. 그래서 방정식은 얘를 내고 싶은 거야. 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하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지. 문제는 뭐야? 다른 새끼 누구? 등식의 양변을 무엇이 아닌? 0이 아닌 같은 수로 뭐해도 나누어도. 그래서 걔를 문제를 내는 거고요. 부등식은 말입니다.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C하고 누가 더 큽니까?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문제 되겠어 안 되겠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A씨는 B씨다. 얘 참이야 거짓이야? 알 수 없죠. 만약에 얘가 되려고 한다면 C가 무슨 수가 돼야 돼? 그런데 얘까지는 그런 대로 할 만한데 AC가 BC로 바뀌는 수가 있어. 그치? C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바로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수일 때가. 맞아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핵심은 말이죠. 음수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그렇다면 잘 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야? 다시 한번 복습한 게 맨 처음에 뭐였지? 분수 방정식. 그 다음에 무리 방정식. 그 다음 뭐 배웠어? 고차 부등식. 그럼 분수 부등식이라는 건 분수 방정식과 고차 부등식의 성질을 공통으로 띠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을 했는데
정방정식, 즉 정부등식, 다항부등식의 형태로 만들 때 그냥 최소 공배수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문제가 있어?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수 부등식의 핵심은 다항부등식의 형태로 만들 텐데요. 분모에 뭘 곱해야 됩니까? 제곱을 곱해야 돼. 맞아 안 맞아? 왜? 제곱은 음수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잖아.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노래를 하나 불렀죠. 무슨 노래? 얹어줬지. 분수 부등식 할 때 간단해. 얹어줘. 밑에 얹어주면 끝나는 거야. 얹어줘. 똑같아. 동치야. 단! 무연근. gx는 무엇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어때? 통합으로 보니까 보이지, 그치? 오늘 수업의 핵심 뭡니까? 그래프 이용하는 훈련입니다. 알았나? 됐지? 그래프를 이용하는 훈련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자, 방정식부터 분수 부등식까지 이어지는 흐름,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됩니까? 그래서 얹어줘씨라는 노래를 합니다. 됐어? 이해됐죠? 그리고 무연근. 오케이? 됐어.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분모는 절대로 무엇이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알았나? 이거는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 공리. 부모 0 되면 지구 멸망입니다. 핵전쟁이라는 정은이가 핵 쏘고 다 끝나. 우린 돌도끼 잡고 수학 없는 세상으로 가야 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야. 알겠어요? 됩니까? 제곱일 때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분모가 0 되는 거 제외시키면 됩니다. 양수면 제껴버려. 알겠어? 양수면 뭐 하면 돼?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 절대값 있다고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니? 예, 감사합니다. 자, 분수부등식 얹어줬지. 이게 뭔 노래인지는 알아? 인어공주에서 나온 거다. 알았나? gx 분모 0 되면 안 된다는 거. 알았나? 됐어요. 자, 문제 풀고 싶으면 한정하겠죠? 풀어줄게, 이제. 됐어.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막 개념을 오래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끝난 거야. 이제 다 풀려. 대신 이제 그래프 이해하는 거. 얹어줬어요. 자, 보세요. 얹어주세요. 자, 얘를 얹어줬더니 웃음니? 그렇지. 뭐가 됐어? 뭐로 바뀌었어? 얹어줬더니 고차부등식이 됐지, 그치? 조심해. x 무엇 되면 안 돼? 1과 x는 무엇이 돼서는 안 돼? 이것만 명심해. 또 배웠지, 그치? 뭐 만들어? x축. 석봉아. 알았어. 마이너스 1, 2. 됩니까? 자, 그래서 바느질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칠해줘. 일단, 알어. 아는데 일단 칠해줘. 알았지? 그럼 봐봐. 누가 높아야 돼? x축, 그치? x는 얼마이야? 마이너스 1이야. 또는 x는 얼마 이상? 1 이상 2 이하가 되는데 이거 답이라고 쓰면 안 돼. 파울리 5번이 뭐죠? 완성하나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그쵸? x가 무엇이 돼서는 안 됩니까? 1과 2. 이렇게 하면 이게 답됩니다. 할만하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통합된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 자, 분수부등식. 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2번 어떻게 할 건데요? 상수의 A값 구하래. 해가 이렇게 된대. 이런 문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 많습니다. 그쵸?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해? 원리대로 하면 되지. 자, 분수의 덧셈 뺄셈 떠올려봐. 통분.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하고 통분했더니 잘 보세요. 얘는 a배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1. 조심해. 저기다 1 놔두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돼요. 됐어? 됩니까? 빠른 풀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단계를 받는 훈련을 케어에서는 해야 됩니다. 알았나?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무슨 차순? 내림 차순이라는 걸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안 맞아? 됐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얘가 해가 되려고 한다면 잘 봐. 얘를 봤더니 마이너스 1과 2 안에서만 얘가 된다고. 이런 해가 나오려면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얘는 몇 차 부등식의 해가 되죠? 2차 부등식. 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어야 됩니다. 얘하고 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자, 봐. 정리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일단 부동의 방향이 반대가 됐지. 그런데 부동의 방향은 부등식에서 무조건 같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어떻게? 부등식의 양변을 뭘 곱하면? 음수 곱하면 바뀝니다.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최고차기 양수일 때 우리는 편리함을 느끼게 될 것이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맞습니까? 자, 봅시다. 그랬더니 이 식은 말이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자, 얘를 전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플러스 2x 플러스 2가 0보다 작게 되는 것입니다. 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 나르나? 고차부등식 푸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무슨 차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요. 얘는 말이죠. x 제곱 플러스 자 계산해보자. 오케이.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a의 x가 될 것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거하시고 뭐만 남습니까? 2a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됐어 안 됐어? 돼요? 자, 얘는 이제 무슨 형태로 됐습니까? 분수 부등식의 형태로 됐죠.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시커봤자 얹어줘 씨. 그쵸? 그럼 여기다 뭘 씌워주면 돼? x제곱 더하기 1-a의 x 더하기 2a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놈하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서로 같아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얘는 사라졌지. 얘가 사라졌지. 얘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항상 무슨 수가 되면 돼? 양수. 제발 이해되죠 지금? 이거 고등수학 상하부터 이어지는 거야. 얘가 양수면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가 있다면 날려버려도 부등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분수 부등식이 됐고요. 모양을 바꿔주는데 절대 부등식으로 이어지는 거야. 즉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1-ax 더하기 2a가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 됩니다. 알겠나? 그렇다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양수라는 건 이 원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0의 기하학적 의미 뭐죠? x축이라 했지. 맞지? 그런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이해됩니까?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것이 바로 절대부등식. 모든 실수, x값이 따라가 아니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얘는 판별식 0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돼.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게. 되고 있습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만이 x축과 만나지 않아요. 왜? 근이 없기 때문에. 맞나? 그렇다면 말이죠. d라는 것은 1-a 제곱 마이너스 몇 배? 조심해. 4배의 2a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분명히 여기서 막힌 친구 있을 겁니다. 그럼 제발 고등수학 상하로 가서 2차 함수 한 번만 공부해 주란 말이야. 그럼 게임 오버. 알겠니?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뭔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 이 문제는 A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다시 귀결됩니다. 자, 봅시다. A 얼마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게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뚫 필요 있어 없어?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된다고 징징댈 이유 있어 없어? 없습니다. 모든 2차식은 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이 근의 공식에 의해서. 맞죠? 그다음 A.
짝수 근의 공식 써도 되겠죠? 1분의 5 훌륭해. 루트 B 다시 25 마이너스 됩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이 루트 2이 됩니다. 맞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이과기 때문에요.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A는 얼마보다는 커야 됩니까? 5 마이너스 2 루트 6 맞습니까? A는 얼마? 5 플러스 2 루트 6보다 작아야 되는 거 이렇게 돼요. 이게 됐니 안 됐니?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사실은 얘도 뭡니까? 얘도 2차 부등식이야. 여러분 제발 이거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y는 함수값으로 보면 돼. 이때는 이게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 되면 돼? a축이 되면 돼. 이게 a축이 되면 돼. 이해돼요? 즉 얘를 그래프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y 이꼴 fa와 y 이꼴 0으로 보시면 돼요. x 대신에 a만 넣으면 돼. 근데 이러면 자꾸 그냥 x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이게? 별거 아니야. 함수라는 건 말이죠. 관계입니다. 너와 나의 사이 관계가 바로 함수란 말이야. 이때는 단지 x가 아니라 a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봐봐. 5 마이너스 2루트 6. 얘가 5 마이너스 2루트 6. 돼요? 얘가 얼마 됩니까? 5 플러스 2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무슨 축이? a축이 얘보다 높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끝.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됩니까? 알겠죠?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대화 되셨어요? 됐습니다. 얘는 무슨 부등식입니까? 연립부등식이다. 알았나? 자, 봐. 조심해. 여러분, 연립부등식의 형태가요. 이런 형태로 준 적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이요. A는 B는 C라고 주면요. 거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A는 C, B는 C로 나누면 됩니다. C를 기준으로 하면 돼. 그런데 말이죠. 물론 얘는 어떻게 해도 돼? 이때는 A는 B, B는 C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나? 돼요? 그런데 말이죠. 연립부등식 형태 있잖아요. 저런 경우 A는 B는 C는 이건 반드시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 부등식은 B를 기준해야 됩니다. 알겠어? 저 방정식처럼 A는 C, B는 C 하면 틀리게 됩니다. 왜? 방정식은 뭐냐면 범위만 잡으면 돼. X는 얼마야만 찾으면 되죠. 그쵸? 근데 부등식은 뭐야? 범위를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범위가 있다면 부등식, 저렇게 준 부등식, 식을 하나로 준 부등식은 A는 B보다 작고 B는 또 얼마보다? C보다 작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 다 같이 외칩니다. 연립부등식에는 무슨 범위? 공통범위야. 알았나? 연립부등식에는 무슨 범위? 공통범위야. 그래서 이 식은 말이죠.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틀림없이. 알았어? 1.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1을 아는 게 x-1분의 x보다 작거나 x-1분의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에 이 식을 풀어서 무슨 범위?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돼. 반드시 누구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분수부등식이죠. 1번 뭐? 2항. 풀어서 마지막 수직선에서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됩니까?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1번 문제가 잘 겁니다. 어때? 자, 너무 빨라? 이해돼? 빠르다 손 들어봐. 괜찮으니까. 너무 좀 빠릅니다. 죽일 거니까. 없죠? 다 이해되고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여기는 보통 제대로 배운 친구라면 지금 막 7등급 나온 애가 이 강의 듣고 있다. 얘야, 미안한데 쉽지 않아. 아니 불가능해. 뭔 말인지 모르잖아. 너 빠르지 그치? 그러면 개념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 선생님 이거 하면서 사전식으로 하라며요. 모순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데리고 와서 이거 들으면서 사전식 돼야 안 돼. 안 돼. 7등급 이하라는 거 안 됩니다. 적어도 말귀는 알아먹어야 돼. 말귀 못 알아듣는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면 안 돼. 그럼 넌 남보다 2배, 3배 돼지게 해야 돼. 이해되니? 알겠어. 잘 들어.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개념 듣고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대신 2배, 3배 노력해야 돼. 됩니까? 제가 선생님 이걸 따라오시는 친구는요. 이 말귀를 이해하고 개념을 봐가지고 지금 했던 내용들 사실 이게 다지. 더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거 가지고 일주일 이상 갔다고. 기억나 안 나? 나잖아. 엄마의 마음 얘기하면서 바닷물 강물의 속도 이게 다 머릿속에 있을 때 얘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1번 봐봐. 여러분, 그거 없이 이거 풀 것 같아. 못 풉니다. 자, 오늘 1번까지 할 거야. 오늘 한 내용 다 이해됐죠? 맞습니까? 1번 문제 봅니다. 두, 어디에다 비춰? 디테일. 알았나? 두, 무슨 수? 자연수. 여기. 이런 거 놓쳐서 큰일 나. 그쵸? 자, 봐. 정수 x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 순서상의 개수를 찾습니다. 맞습니까? 얘 뭡니까? 문제 보는 순간 얘 뭐죠? 분수 부등식이 되겠죠? 우변 숫자 0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뭐가 되겠어? 분수의 덧셈 뺐으면 떠올려봐! 통분. x-a 곱하기 x-b입니다. 이 문제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봐. 통분을 했어. x 곱하기 x-b가 되고요. 플러스 x 곱하기 x-a가 될 것입니다. 됐어? 안 됐어? 됐을 것이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분모는 x-a 곱하기 x-b가 되고요. 분자 계산하는데 이런 친구 있다. 전개하겠지. 그게 아니고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할 때는 무엇 하면 편합니까? 인수분해. 공통인수 있어 없어? 있죠. 묶어주시고요. 인수분해라는 건 분배 법칙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즉 전개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알았나? 그래서 x로 묶어주고 났더니 x-b 더하기 x-a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됐어 안 됐어? 방금 배운 걸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까지 됐니 안 됐니? 됐을 것이야. 자, 그럼 봐. 이해되지? 자, 그렇다면 얘는 말이지 다시 한번 써준 다음에 x-a, x-b 분의 x 곱하기 2x-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지금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분 좋게 노래 한번 합시다. 뭐? 얹어주시오. 얹어줘 임마. 얹어줘. 그러면 뭐가 되냐면 분수 부등식이 뭐가 됩니까? 당부등식 되겠지. 그쵸? 그래서 뭐가 됩니까? x x-a 2x-a-b x-b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대로 갑니다. 이제 뭐 찾아야겠어? x 절편 찾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x는 얼마입니까? 이때는 0. x가 얼마 됩니까? 고민하지 마 이거. 됐어? 얘가 0 된다는 건 2x가 얼마 될 때입니까? a 플러스 b. 맞습니까? x는 뭐가 됩니까? 2분의 a 플러스 b. 그래서 여기다 놓은 거야 선생님이. 난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x는 뭐가 됩니까? b. 맞지? 자, 봐라. 여러분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것은 a와 b의 뭐가 됩니까? 중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몇 차 부등식 됐어? 4차 부등식. 자, 그 다음 뭐 따져줘야 돼? 생각해. 그 다음 뭐? x는 무엇 돼서는 안 됩니까? x는 또 무엇이 돼서는 안 됩니까? b. 뭐가 돼? 분모 0 된다. 무연근 된다. 알았나?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개념에서 배운 거 그대로 쓰고 있죠. 맞습니까? 최고 난이도 문제도 이렇게 풀릴 겁니다. 일단 0. 내가 뭐라 했지? a도 일단 뭐 하라고 했지? 채워줘. 맞습니까? 2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 뭐가 됩니까? b.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바느질 해야지. 그치? 최고차 양수지. 그치? 그 다음 봐. 바느질 시작됐어. 누가 높니? 누가 높니? x축. 0의 기하적음이 x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는요. x가 얼마 이상? 0 이상. 얼마 이하? a야.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x는 얼마 이상? 기다려. 화낸다. b야. 그쵸? 됐지? 근데 x는 무엇이 돼서는 안 됩니까? a가 돼서는 안 돼. x는 또 누가 돼서는 안 됩니까? b가 돼서는 안 돼. 쫙 됐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물 흐르듯이 왔지. 그치? 이제 생각해줘야 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뭐로 이어집니까? 축차돼요. 알겠어? 그래서 공식을 풀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뭡니까? A와 B가 무슨 수죠? 자연수. 근데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럼 출발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틀림없이 존재하거든.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너무 슬프지 않니? 맞지? 첫 번째 A가 얼마이면 1이면 B는 2야. 확신 갖고 가. 2야. 그랬더니 해는 얼마가 되냐면 X는 0
이상 1 미만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x는 얼마 이상? 2분의 3 이상 2 미만이 됩니다. 조심해. 0 정수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양의 정수가 아니고 정수의가 2개라고. 근데 이때는 x는 뭐밖에 안 돼? 0 하나 있죠. 여기는 정수에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얘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길러야 될 능력은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 알았어. 여기까지 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A를 2로 가야겠어? B를 키워야 되겠어? 그렇지. A가 1입니다. B가 뭐가 되겠어? 3인 경우 따져봐. 그렇다면 이때는 X가 얼마 이상? 0 이상. 얼마 미만? 1. 지금 A 대신에 1 넣고요. B 대신에 3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X는 얼마 이상? 2 이상. 얼마 미만? 3 미만. 정수에 몇 개 있어? 2개. 얘 합격이지? 그럼 여기서 B 안에서 악마 새끼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걸 다 해보라고? 답지 마. 답지 마. 그때 닥쳐! 그렇게 해야 돼. 조금만 가면 돼. 이 길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 기다려. 지금 이 능력을 길러야 돼. 이 문제 하나가 아니고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원리를 깨우치고요. 적용해야 돼. 알았나? 조금만 더 가면 돼. 진짜 믿어. 알았나? 아이, 조금 얼마나 가는데요, 선생님? A가 1이야. B가 얼마 됩니까? 4가 됐어. X는 얼마 이상? 0 이상. 1 미만. X는 얼마 이상? 2분의 5 이상. 얼마 미만? 4 미만. 정수 몇 개? 0 하나 있죠. 그래서 또 뭐 있어? 3 있으니까 됐지. 2개지. 맞지? 도대체 얼마나 갑니까? 다 왔어. 다 왔어. 답 나왔어. 좀만 기다려. 저 봐. 화낸 거 아닙니다. 네 번째. A가 얼마? 1. B는 얼마? 5. X가 얼마 이상? 0 이상. 얼마? 1 미만. 일단 1일 때는 하나는 먹고 들어가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발견적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둘의 중점 얼마 됩니까? 3 이상. 얼마 미만? 5 미만. 이때부터는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안 됐다면 그 뒤는 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능력을 길러라 하니까 그 다음 뭐가 안 되고 있어? A에다 얼마? 이 B에다 얼마? 3 넣어야지. 다 왔어. 다 왔어. 그 다음에 X는 얼마 이상? 0 이상. 얼마 미만? 2 미만. X는 얼마 이상? 2분의 5 이상 3 미만이야. 얘도 정수에 몇 개 됩니까? 2개지. 얘 합격이야. 맞지? 진짜 다 왔다니. 잠깐 봐. A가 2, B가 4야. 그럼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여기서만 해가 몇 개 나왔어? 이러면서 찾아. 여기서 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죠? 근데 X가 얼마 이상? 여기서는 3 이상 3 미만. 이 둘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알겠어? 불과 몇 번 했을 뿐이야. 6번 해봤죠? 근데 이걸 못 참아. 이걸 못 참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 이 훈련을 하라는 얘기. 알겠나? 선생님, 그럼 3도 해야지 않나요? 자식아. A가 3이야. B가 얼마야? 4지. 그럼 이제는 해볼 필요가 없단다. X가 얼마 이상? 0 이상 3 미만이면 여기서만 3개 나오기 때문에 이 뒤로는 할 필요가 없어. 됐니? 정답 몇 개 됩니까? 3개가 돼. 근데 이것도 안 해봐. 야, 보기 봤다. 몇 개 되냐? 안 되지, 그치? 됐어요. 이렇게 푼다고. 알았나? 돼요? 다 몇 개입니까? 3개가 돼. 알았나?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이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선생님이 다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았나?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을 길러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빨랐습니까? 할만하셨죠? 그렇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 넘겨보세요. 어때요? 뭐가 많이 보입니까? 그래프가 많이 보이죠? 별로 안 보이나? 보이지? 많이 보이지? 뒤로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걸 다 풀어줄 거라고. 아시겠죠? 포기하기 있기 없기? 없기. 그렇죠? 힘내서 갑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